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대치로 동맥경화나 다름없는 바닷길 사정이 하늘길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항공유 75%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유럽연합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유럽 공항 간 비즈니스 항공편을 운영해온 계열사 시티라인의 항공기 27대를 모두 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 국제선 항공기 6대도 운항 스케줄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항공사 측은 지정학적 불안에 더해 항공유 가격이 급등해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네덜란드 국적기 KLM도 다음 달부터 비행기 160편 운항을 줄일 예정입니다. 전쟁 발발 후 유럽 항공유 가격이 120%나 비싸져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유럽에 남은 항공유가 6주치에 불과해 항공편 취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걸프 해역에 대기 중인 유조선 110여 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갈 수 있다면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it is going to have major implications for global economy, and the longer it goes. 이 때문에 EU가 항공유 공동 구매를 검토하는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세계 각국의 고육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롤 총장은 중동 석유시설 파손이 심각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집계에 따르면 현재 걸프 해역에서 발이 묶인 유조선은 110여 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은 15척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역 봉쇄에 이어 미국까지 역봉쇄에 나서면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군의 경고를 받은 선박 14척이 회항을 선택했고 호르무즈 해역뿐 아니라 태평양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이 같은 상황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위기로 평가했습니다. Now it is going to have major implications for global economy, and the longer it goes. 특히 유럽에 남은 항공유가 6주치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만간 유럽 항공편 일부가 항공유 부족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달까지 호르무즈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ill be a lot of volatility and difficulty in the markets until we will see all these facilities, oil fields, gas fields, come back to their production levels before the war.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전역에서 파괴된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의 피해액은 최대 580억 달러, 약 85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해를 입은 중동의 에너지 설비는 80곳이 넘고 이 중 3분의 1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란은 원유 처리와 정제 시설이 대거 파괴돼 복구 비용이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며 4월 국제선 유료 할증료는 안 그래도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랑 LA로 갑니다. 이제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5월부터 해외 항공편을 발권하는 승객들의 금액 부담은 여기서 2배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5월 국제선 유료 할증료 등급이 15계단을 한 번에 뛰며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기준이라 이란 전쟁 휴전 이후까지 고유가가 유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후쿠오카 등 최단 거리에 붙는 왕복 유료 할증료는 4월까지 8만 원대였지만 5월부턴 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뉴욕과 같은 최장거리 왕복 유료 할증료는 기존엔 60만 원이었지만 5월엔 11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33단계를 적용하는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로 5월 왕복 유료 할증료는 최대 95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처럼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고 등급인 33단계를 기록한 것은 사상 최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22단계가 여태껏 제일 높았던 기록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불어난 가격 부담에 5월은 물론 휴가철 해외여행까지 포기해야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 유럽 같은 여행도 생각을 했었는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중으로 미뤘어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오르는 경우엔 국제선 유류할증료 등급을 더 높일 수가 없어 추가 상승분은 항공사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여객 수요 감소와 고유가와 같은 항공업계의 어려움 타개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월요일 이곳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적항공사 12곳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선 항공료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권 가격 부담이 급격히 커지며 관광 수요와 도민 이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국내선 유류 할증료를 기존 7,700원에서 34,100원으로 인상합니다. 약 4.4배 오른 수준으로 2016년 현행 유류 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최고치입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 역시 같은 수준으로 인상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유류 할증료는 국제 유가 변동을 반영해 매달 조정되며 다음 달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상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유류 할증료는 일정 기간 유가 흐름을 반영하는 구조인 만큼 국제 유가가 안정되더라도 항공료가 즉각 인하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항공료 상승은 곧바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기준 김포에서 제주 노선 주말 일반석 정상 운임은 최대 12만 8,700원이지만 인상된 유류 할증료를 적용하면 15만 5,100원까지 오릅니다. 다음 달 초 연휴 기간 왕복 항공료는 약 31만 원 수준으로 3인 가족 기준 항공료만 90만 원을 웃돕니다. 특히 제주 노선은 단순한 여행 상품을 넘어 도민들의 필수 이동 수단이란 점에서 부담이 더욱 크게 체감됩니다. 병원 방문, 출장, 가족 방문 등 일상적인 이동에 항공편이 필수적인 제주 지역 특성상 항공료 상승은 곧 생활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관광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이용객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항공료 급등이 이어질 경우 여행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슬롯 재배분에 따른 좌석 감소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제주 접근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동 사태로 비롯된 고유가와 고환율로 시름을 앓는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휴직 카드를 꺼내든 곳이 나왔습니다. TA항공이 객실 승무원들을 상대로 휴직 희망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과 6월 2달 동안 급여 없이 쉬는 조건입니다. TA 측은 성수기인 7월 휴가철을 앞둔 비수기, 승무원 업무량을 줄여두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TA는 이란 전쟁 이후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경영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유럽 노선을 새로 취항하고 장거리 노선을 늘리면서 고유가에 더욱 취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2024년 120억 원 규모였던 영업손실이 지난해 2,600억 원까지 급증해 적자가 쌓인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유가 상황에 고통받는 다른 항공사들 역시 무급 휴직 신청을 받는 코로나19 때 풍경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의 사정을 악화시킬 전망입니다. 5월 유류할증료는 3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는데 현재 18단계인 유류할증료가 단번에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찍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 등 최장거리 노선은 왕복 100만 원까지 유류할증료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여행 수요가 더욱 줄어 항공업계의 여건은 더욱 나빠질 전망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 노선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간 저비용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추가 노선 감축이 이어질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치솟은 유가에 항공사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노선 감축에 나서면서 여행사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제까지 마친 단체 여행객에게 항공편 취소와 대체편 예약을 위한 추가금 부담을 안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가격은 여행객들의 환불 문의로 돌아왔습니다.
취소를 하던가 아니면 15만 원 정도 더 돈을 내가지고 여행 안정적으로 갈지에 대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돈적으로 좀 부담이 돼가지고. 신규 여행 예약도 크게 주는 추세입니다. 4월부터 유류 할증료가 크게 올라 항공권 가격이 치솟으면서 유럽 등 장거리 여행 수요가 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홈쇼핑 채널에선 평소 한 달에 10건꼴로 편성하던 장거리 지역 여행 상품 판매 방송을 현재 한 건도 내보내지 않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 여행사에선 4월부터 장거리 여행 상품 예약이 3월보다 3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5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입니다. 3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근거로 오는 16일 다음 달 유류 할증료가 정해지는데 그간 국제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유류 할증료가 이젠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단번에 치솟을 수 있다는 걱정 속에 휴전 이후 유가가 다소 주춤했던 상황이 그나마 완충으로 작용할 소지는 있습니다. 한 달 평균 기준으로 책정되는 유류 할증료 관련 유가 변동 추이를 휴전 이후 상황도 감안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 여행사들은 상품 가격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객이 예약한 시점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주거나 유류 할증료 인상 전 항공권을 미리 확보해도 가격 인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주 휴전이 동전으로 이어질까 불안이 섞인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 가족의 달인 5월과 여름 휴가철 여행 상품 예약이 늘며 반등할 수 있을지 여행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